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의 통합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원철 교수입니다. 자, 건강들 하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방 쪽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성과가 와 있는가, 그리고 늘어가는 그 암 환자들에 대해서 한방 쪽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20여 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암 환자가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18만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18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큰 사고가 나면 한 100명, 200명이 나면 큰 사고인데, 이제 18명이라는 그 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 세계 그 암 연구를 통과하고 있는 NCI라는 미 국립연구소에서는 2035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환자의 2배 정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를 2013년이면 20년이나 앞당겨서 도달할 것 같습니다. 딴 거를 1등하면 좋을 텐데 지금 발생 숫자가 너무 많아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10%라 그러면 약 2만 명씩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 되면 매년 30만에서 33만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웬만한 시 하나가 그냥 암 발생이 돼요. 근데 암은 혼자 이렇게 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앓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피폐해지는데, 보통 보면 한 가족을 10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30만 명이면 약 300만 명. 또 치료비도 꿔야 되니까 동네 아주머니까지 한 500만 명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매년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암이 왜 두렵죠? 사망 때문에 그러죠. 아픈 병이고 사망 때문에 두려운 그 질환인데,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연구를 해대고 있는데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하고 많은 수가 죽어가는가? 사실 의문이죠. 근데 이 암에 대한 거는 암을 앓고 희생당했던 분들은 잊고 싶어 해요. 암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어떠한 그 폴로업이라고 하는데 추적 조사가 잘 안 되는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환자만 계속 늘어가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연구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보통 보면은 이제 암이 걸렸을 때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몸 안에 간에 혹은 폐에 무슨 혹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혼비백산을 해서 큰 병원으로 해서 결국은 대학병원에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의료 수준이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보통 이제 치료율이 40%, 50% 정도 되는데, 초기 쪽에서는 높은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8, 90% 되는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나 전이암, 특히 항암제를 실패한 암인 경우는 치료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8, 90%를 하고 0%하고 합치니까 전체 숫자는 한 40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말기암이나 사기암 환자한테 1기암의 성적을 얘기해 준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치료율이 1%인 환자한테 1기 성적이 90%라고 그걸 같은 암이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걸렸을 때 전이암인지 아닌지, 또 그 상황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강의를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흔히들 보면 암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3기 이상 전이암이라고 그러면 맞을 확률이 있는 거고요. 1, 2기라고 그러면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보면 칼을 대면 죽는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전이암이나 진행된 암인 경우는 맞는 대답이고요. 0기, 1기에 해당되면 틀린 대답이 됩니다. 이렇게 암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는 거죠. 환자도 헷갈리고 의사도 헷갈리고. 보통 보면은 요즘 98% 치료율까지 오르는 암이 서양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한 98% 성적을 되는 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있죠. 갑상선암은 그렇게 치료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암이 뭔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 뭔가, 왜 두려운가. 근데 암이라 그러면 여러분 암이 뭔가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암이 뭐지?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암이 왜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죽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도화지를 이렇게 주고 그려보려면 못 그려요. 이렇게 뿔이 났을까? 무슨 뭐 폭력배처럼 생겼을까? 그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상세포하고 염색을 해서 보면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암세포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치밀하니까. 듬성듬성 생긴 게 아주 치밀하게 생기니까. 근데 암은 흔히들 이제 그 MIM,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있어야 되고, 인베이전, 침식이 돼야 되고, 조직 침몰을 일으키고, 메타스타시스, 전이가 일어나야만 암입니다. 근데 이 MIM이라는 걸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기암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흔히들 보면은 이제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다. 뮤테이션이죠. 자, 두 번째는 조직에 침윤이 있다. 자, 인베이전이 됐다는 I죠. 세 번째는 타장기 전이가 있다. 메타스타시스 M이죠. 그래서 MIM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더 정밀하게 나가서는 5가지 이상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인데 보통 이 세 가지를 다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사기예요. 근데 사기는 기존 의학에서는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연장의 일부나 환자의 통증, 또 응급 관리 등등의 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의료가 사기의 암에 대한 치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암을 필요 충분, 지금 보면 이제 돌연변이는 유전자 검사인데 백혈병의 일부를 빼놓고는 유전자 검진을 안 하지요. 국내나 미국에서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이옵시라는 조직 병리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검사는 보통 한 번 해가지고는 몰포로지죠. 그러니까 형상학을 보고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오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승부를 걷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여러 유명 병원을 검진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국내 제일 그 유명한 대학병원의 원장님, 사모님도 사실은 이 경우를 여러 번 하다가 좋은 결과가 있었죠. 유방암이라고 그랬는데 유방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책도 내시고 그랬죠. 사실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게 그분이 모델 샘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신장암이 폐로 전이되거나 폐가 뭐 뇌로 전이되거나 했을 때 사실은 조직 검사를 그쪽도 해봐야 되는데 해보는 게 그렇게 용이치가 않아요. 그건 전문 의사의 어떤 주관적 소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영상진단학과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은 아닌 거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확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번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유추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침윤을 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전이가. 초기는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타장기로 일어나는 경우는 사기 진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면 사기암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진율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놓치는 질환이 있을 수 있다.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자기 나라 이외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성공된 의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BCS라고 하죠. 베스트 케이스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환자별로 검증을 해주는 게 NCI에 있습니다. 그걸 보내보니까 조직 검사에 대한 걸 반드시 슬라이드를 재제출을 해줄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에서 한 진단을 재검증하자는 거죠. 여러 번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암에 대한 거는 상대방의 그 성과도 재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수술 딱 성공했다. 뭐 타질환 같은 건 좋은데 이거는 진단부터 처음부터 다시 까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어렵고 고민해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암은 세 가지 MIM 이 정도만 하면은 80점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어야 되고 조직 침인이 있어야 되고 타장기 전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은 사기암이다. 근데 사기암에 대한 단독 치료법은 인류가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이제 환자들이 오면
사실 성공된 의료를 가지고 환자한테 했을 때 재현성이 있을 확률이 없는 것보다는 높은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암 이 치료하는 사기암 치료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그 셀파 게임이라고 합니다. 셀파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을 등정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셀파인데 셀파가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사실은 오리무중이겠죠.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가 또 크랙이 나 있는지, 어디가 크레바스인지 빠지고 있는 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대다수는 우리나라 그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처음 정복했지만 셀파는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의료에 관한 거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 사람 환자도 중요하고 보호자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성공된 의사들을 찾아서 계몽을 해주고 알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보통 이제 암 환자가 1년에 한 75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CI에서 얘기한 거는 2035년 정도면 거의 한 2천만 명에 육박할 거다. 그럼 우리나라 반이 1년에 하는 거죠. 사실 2035년도에 여러분들 자제분들 지금부터 한 20 몇 년 뒤에 상황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러면 이제 냉정한 암 전문가들끼리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솔직해져서 안 되느냐를 출발을 해야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된다 하는 방송이나 이것보다는 그 어려움에 대한 걸 솔직히 토로해야 안 된다고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거는 진성암이죠. 진짜 암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오늘의 중점은 암은 이런 것인데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치료한 환자분들을 몇 번 모시고 나왔고요. 그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방송 지상에 보면 유명인들이 암으로 많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세 가지가 사실은 서양의학에서 이제 주류로 해온 거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영기에서 보통 2기, 3기까지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과학자들이 또는 암 전문가들이 토를 달기 시작했죠. 야, 그게 진짜 암이었냐? 근데 이 MIM이라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 중에는 2번에 대한 것이 된 거죠. 특히 제3, 4개 국가,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진단을 하버드에서 했다, 예일에서 했다, 뭐 코넬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해서 4번 해서 3번 정도, 또 2번 해서 2번 정도가 암이다 이러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면 조직 검사를 가져갔는데 미국의 하버드에서는 암이라고 그랬고 MD 앤더슨은 아니라고 그랬고 메모리얼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럼 암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진행암이라고 하면 기다려야 될 시간이 존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는 뭐 0기다 1기다 그러면 6개월 기다려 봅시다. 뭐 가슴에 여기 크는지 안 크는지 봅시다. 물론 이제 큰다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에 관한 거는 뭐 친척들이든 아는 분들이 상담해 오면 조직 병리에 대한 걸 최소한 3번 정도는 대학병원에 아는 교수님들 찾아가서 검증을 좀 받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무척 귀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근데 암은 환자한테 이로운 대로 생각을 해요. 편한 대로. 근데 사실은 암은 불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더 하라고 그러면 가서 해야 되는데 되게 안 하거든요. 왜? 자기가 편한 대로 얻고 싶은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는 암입니다. 그러고 한 번에 끝내야지 딴 데 갔더니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한테 3회 정도 해서 3번 중 2번 정도가 나오면 암이라는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재미난 거를 찾았는데요. 경학전서라고 그러면 이제 장경이라는 분은 이 중의학 또 이 동양의학에서 거의 그 성인급의 대접을 받는 대가입니다. 장경학 선생님인데 그걸 경학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암을 치료할 때 이런 그 종양을 치료할 때는 알아야 된다.
공보지휘라. 이거를 공격할 건지 보호할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암 환자가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존재할 거냐, 죽을 거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얘기했는데, 암도 공격을 할 건지 보호할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성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지상에 오르는 분들이 사망한 걸 저는 유심히 살펴보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코미디를 하셨던 분이 이제 폐암으로 좀 희생된 경우가 있었어요. 사망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호해야 될 경우는 자식들이 먼저 사망하거나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법,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거는 떼어나고 수술, 태우고 방사선, 독약으로 녹이고 하는 그 항암요법이죠. 보법은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렇게 존재치 않는데, 한의학이 그 틈새를 메워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3000년 동안 존재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생겼을 때 보호할 거냐 사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양정적 자제라. 대개는 보호해서 스스로 없어지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서양의학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라고 해가지고 암이 스스로 줄어드는. 근데 최근에는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암이 줄어야만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암은 그대로 있더라도 신생혈관이 억제가 돼서 타장기로 전이만 막아줘도 생존율이 더 길어졌다는 약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신생혈관 억제제제입니다. 독성이 아주 작죠.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그쪽으로 서양의학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 억제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약들이 상당히 그 처방량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유명한 책에서는 사기와 정기의 성세를 살펴서 반드시 그 치료법을 공격할 건지 안 할 건지 상심,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에 대한 게,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암 진단이 됐을 때 3군데 이상 병원에 가서 조직병리를 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봐라.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치료 방법이 공격을 할 건지 보호할 건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큰 게 정리가 됐는데요. 내가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암이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3군데 대학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를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할 건지 사할 건지 구분을 해라. 그럼 더 재미난 거는, 보사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그 프로토콜을 따르는데요. 3기 미만에 대한 것이 조직병리 검사로 3기 미만이라고 3군데 병원이 오케이가 되면 저희는 수술을 권합니다. 단 나이가 많거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만 빼놓고요. 그런 경우가 99%가 되겠죠. 수술을 권유. 3기 이상, 3기비나 4기 수술을 못하는 경우, 또 노인이라고 그러면 보법을 먼저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가 됐죠.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이 암일까 아닐까 3군데 이상 병원에 가서 아는 교수님들한테 상담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것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3기 이상인지 암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라.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이 나오죠. 보호할 것이냐 사할 것이냐, 사법을 쓸 거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수백 년서부터 대가들이 해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암에 대한 것이 진단을 하는 거는 3가지가 있다. MIM, 돌연변이가 생겼냐, 조직이 치민이 생겼냐, 타장기로 전이가 됐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암에서 암이 의심이 되면 3군데 병원에 조직병리를 가서 이 3가지 중에 최소 아는 병원 3군데 정도는 재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3군데. 그래서 보통 보면 왜 2군데를 하면 A라는 병원이 암이라고 그러고 B라는 병원이 아니면 결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군데 더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의사들끼리 싸우고 이제 무슨 학술대회 할 때는 서로 이제 그 다툼을 많이 하죠. 디베이팅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발전이 의학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이냐 아니냐.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들 100점짜리처럼 신이 당신은 암이야 이러면 좋은데, 이 암이라는 것을 인간의 정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그겁니다. 아, 여기에 내가 왜 들어갔을까? 근데 보통 수술을 하고 보통 1, 2년 지나서 어떤 타대로 전이가 됐거나
뭐 6개월 만에 3기, 2기라고 그랬는데 딴 데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 진단이 초기였던 게 조금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의사들이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2기, 3기가 뭐 1년 미만 내에 전이 경로를 탈 리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몇 퍼센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암에 걸렸을 때는 조금 더 침착해라. 이게 맹장염처럼 급성 맹장처럼 급히 움직여야 될 질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열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거는 분열 주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맹장이나 뭐 어떤 염증처럼 무슨 사스나 이런 독감처럼 확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는 첫째 신중하라. 그 다음에 3번 생각하라. 3번 아는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하라. 그래서 이제 들었죠. 1, 3, 3. 첫 번째 신중하라. 3번 삼고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진단을 보고 평가를 하라. 그리고 공법인지 사법인지 3기 이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이제 이 정도면은 암에 대한 상식은 상당히 생기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법과 사법이 이제 뭐냐를 아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법은 아까 양정적자제, 정기를 해서 면역을 높이고 인체의 기능, 항상성을 높이는 치료법이고 사법은 뭐라 그랬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 방사선, 항암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초기 암 대응에 대해서는 수술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근데 다만 이제 노인성이라든가 전이의 의심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은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서 신중히 해결해야 될 질환입니다. 왜? 목숨은 하나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 병원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인을 앉아서 같이 받습니다. 그게 한 7, 80장이 되는데 막말로 환자한테는 기분 나쁘겠지만 관은 나무로 할까요? 시체를 기증할까요? 정도까지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근데 환자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강렬해서 치료 효과도 높아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거는 뭐 감기나 쉬운 질환이면 좋은데 요즘에 뭐 성인병도 스스로 운동하고 스스로 일어나야지. 자,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암에 대한 투병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